안녕하세요. 이준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장 마지막에 있는 기술 면접 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술 면접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기술 면접과 관련된 일반적인 팁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술 면접에서 진행되는 질문들은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검증, 사고력, 추론 능력에 대한 검증, 그리고 면접자의 경험에 대한 검증입니다. 먼저 지식에 대한 검증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면접은 일반적으로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보통은 면접관이 질문하고 면접자가 답변을 하는 형태죠. 대부분의 면접 질문은 기본적으로 지식에 대한 검증을 그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두 가지 검증 역시 큰 범주로 보면 이 지식에 대한 검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분류를 세 가지로 나눈 이유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지식에 대한 검증은 면접관이 면접자가 정말로 어떤 지식 자체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 자체를 검증하려는 성격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에 대한 검증이 목적이라면 면접관은 면접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 적절한 답을 이야기하길 요구할 겁니다. 자, 그럼 예시를 통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장에 실은 면접 질문에 대한 내용 중 두 번째 면접 질문과 답변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두 번째 면접 질문과 답변은 동일성과 동등성의 차이를 설명해 보라는 질문이었고, 여기 있는 답변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 면접관의 목적이 앞에 나눴던 세 가지 분류 중에 지식에 대한 검증이었다면 아래와 같은 답변을 하는 걸 기대를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은 지식에 대한 검증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고력이나 추론이 필요한 영역이 아닙니다. 정말로 단순히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질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고력, 추론 능력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고력과 추론 능력이 뭔지는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어떤 의미의 단어인지 모르겠다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따로 찾아보시고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만약 조금 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면접관이 이어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질문들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콜스 메서드를 사용하기만 하면 동등성 비교를 할 수 있나요? 같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 역시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지식에 대한 검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식들을 통해서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바 기본서에서 모든 객체는 결국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는다는 걸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았을 때 이퀄스 메서드 역시 상속을 받았겠죠. 그럼 내가 만든 어떤 클래스의 이퀄스 메서드는 이미 구현이 되어 있을 텐데 어떤 상태로 구현이 되어 있을까요? 이 이퀄스 메서드는 내가 정의한 객체의 두 인스턴스가 동일하다는 것을 비교하는 데에도 충분한 상태일까요?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정의한 객체의 두 인스턴스가 동일하다는 것을 내 마음대로 비교해 주려면 오버라이딩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른 예시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네 번째 면접 질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레이 리스트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혹시 오해할까봐 그런데 이 사이즈는 사이즈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어레이 리스트의 전체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캐퍼시티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 중에 어레이 리스트의 크기가 변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크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더라도 실제로 내부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용 중인 어레이 리스트가 가득 차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저장할 수 없다고 예외를 던지면 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어레이 리스트에 더 많은 공간을 할당해 줘야겠죠? 그럼 이 더 많은 공간을 할당할 때 무작정 넉넉한 큰 공간을 추가로 할당해 주면 좋을까요? 그러기에는 얼마나 더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큰 공간을 주는 건 좋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추가로 딱 필요한 만큼만 할당해 주면 바로 이어서 그 공간이 가득 차 버릴 수도 있겠죠? 따라서 적절한 만큼의 공간을 할당해 줘야 할 겁니다. 적절한 만큼의 공간을 할당하는 방법 자체는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여기까지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을 면접관이 검증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면접 질문은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고 널리 알려진 내용이라 그렇지, 이런 사고력과 추론 능력에 대한 내용은 시스템 설계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는 질문의 형태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넣어야 하는 것 외에도 이런 사고력과 추론 능력을 키워야 면접에서 면접관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경험에 대한 검증은 여러분들이 진행했던 프로젝트, 경력에 대한 검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들이 과장되진 않았는지,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경험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거죠. 여기에 올 수 있는 질문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경험에 대한 검증 질문들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에 대한 검증 그 자체 역시 위에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대로 지식에 대한 검증이 사고력, 추론 능력에 대한 검증으로 이어지거나 경험에 대한 검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한 종류의 검증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증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면접에서 가급적 면접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검증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답변을 이어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면접관에게 힌트를 요구하면서 면접에 대한 답변을 이어나가 보세요. 참고로 여기까지 이야기한 면접 질문의 종류들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임의로 나눈 것이지 학문적으로 이렇게 분류된다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다음으로 면접 질문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는 IDE와 소스코드 편집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지식에 대한 검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런 질문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단순 지식에 대한 검증에서 더 나아가서 사고력이나 추론 능력을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하는 면접관들이 분명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는 면접자들도 있습니다. 단순 지식에 대한 검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한 번씩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객체지향이란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처럼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면 객체지향이 뭔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한 번쯤 찾아보고 스스로 정의를 내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걸 물어보는 면접관도 면접자가 최소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습하는 사람인지 검증하고 싶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에 대한 답변은 여기에 나와 있는 답변대로라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네요. 다음으로 동일성과 동등성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보라는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이야기했었죠. 기본적으로는 지식에 대한 검증이지만 지식에 대한 검증을 넘어 사고력과 추론 능력도 검증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신입 개발자 면접에서는 이런 류의 간단한 질문들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관도 면접자의 지식 수준을 가늠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면접 질문들을 이어나갈지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79페이지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검색을 통해 더 찾아봐도 좋고요. 그리고 강의에선 따로 설명하진 않았는데 인텔리제에 있는 이퀄스 메서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80페이지에 좀 더 알아보기를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이퀄스 메서드와 함께 해시 코드를 오버라이딩 해줘야 하는 이유 역시 이 질문에 이어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80페이지에 질문 있습니다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다음으로 객체지향에 대해 설명해보라는 질문입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의 일종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란 일종의 방법론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넘어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은 그 각각이 지향하는 바대로 애플리케이션을 유지보수하기 좋은 쪽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유지보수한다는 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도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크게 네 가지 개념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유지보수하기 좋게 만들어주는데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추상화와 다형성이 그중 두 개이고 나머지는 상속과 캡슐화입니다. 이들 각각에 대해선 이야기해야 할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 지식에 대한 검증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결합되어 많은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테스트 코드 작성 등 심오한 주제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이야기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선 이 책에서도 차근차근 다룰 겁니다. 그러나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다면 몇 가지 강의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위에 있는 강의는 제가 만든 강의고 아래에 있는 강의는 인프런에 있는 강의입니다. 이미 DDD 책으로 알려진 최범규님이 내신 강의입니다. 방향성이 서로 달라서 목차를 보시고 본인이 배우고 싶은 강의를 수강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질문은 앞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죠. 따로 더 이야기할 만한 건 없습니다. 그래도 간단히 몇 가지 이야기해보면 어레이 리스트의 용량이 변하는 방식에 대해선 버전별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사실 정답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추론 능력이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질문으로 필자는 자바에서 사용하는 기본 정렬 알고리즘이 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역시 버전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팀소트라는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팀소트를 사용한다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는 여러분들의 지식을 검증하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왜 팀소트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선 여러분들의 추론 능력에 대해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안정적인 성능을 주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건데 이런 내용에 대해 추론 능력을 검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의 차이점을 말해보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아마도 지식에 대한 검증에 해당하겠죠. 동등성, 동일성과 비슷하게 신입 개발자에게 면접 초반에 던질 만한 질문입니다. 오버라이딩이나 오버로딩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같은 질문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 지식 검증을 넘어서 추론 능력이나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우선은 여러분들이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의 차이, 그리고 문법적으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숙지를 해야 합니다. 이걸 숙지한 상태에서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어떤 문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나 이런 건 잘 모르고 있다면 자바 기본서를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3장 마지막에 있는 기술 면접 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4장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